지금 여기는 평화시장 앞입니다. 이 평화시장 앞에는 이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로 한번 가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전태일 열사는 아침부터 옷차림을 단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11월 13일 1시 30분이 되자 이 평화시장 앞에서 바보의 친구들, 삼동 친목회 친구들이 요구 조건을 외치면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을 안고 이 안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원래 예정됐던 건 근로기준법 화형식이었는데 이때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책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전태일 열사가 그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하게 된 그 자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불길에 휩싸이면서 구호들을 외쳤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구호들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간 전태일 열사에게 어머니와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머니와 동료들이 찾아오자 전태일 열사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나의 뜻을 꼭 이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배가 너무 고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 배가 고프다 라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많은 노동자분들에게 또 이제 마음의 울림을 전하지 않으셨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전태일이 생을 다한 이후에 많은 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전태일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여공들은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 노동자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평화시장이 신문에 났을 때 작업장 안에서 속닥속닥거렸던 목소리가 이 전태일 죽음을 계기로 모든 작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평화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노동자들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의 유언을 계기로 여기서는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게 되고 그 노동조합으로 모인 힘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요구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970년 이후로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이 사회를 가득 메우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상이 혹시 그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태일 동상이 평화시장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학생들과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상은 2005년 전태일 35주기에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동판들도 깔려 있는데요. 전태일 35주기를 맞이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적기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전태일 다리를 이렇게 꾸미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도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동판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도 거기에 동판 신청을 했습니다. 전태일 50주기에 학생들이랑 노동 관련 독후감을 이제 대회를 진행했는데 거기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담아서 동판을 만들었어요. 2021년, 그러니까 당시 이제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외치던 구호가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혹시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 전태일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많은 게 바뀌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태일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전태일 평전에 나온 그 시다들의 얘기를 보면서 10월 초에 특성화고 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뭐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 희생된 이제 학생의 이름이 홍정훈 군인데 이 학생은 원래 이제 요트에 이제 서빙이나 아니면 선체에 있는 그런 물건, 뭐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잠수를 시킨 거죠. 이 잠수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전문가들도 2인 1조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실습 현장에서는 이제 학생 혼자 이제 그 작업에 내몰리게 된 거죠.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렇게 희생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생수 공장에서 이민호 군이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 전주 콜센터에서 일하던 홍세현 양도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돌아가신, 생명을 잃은 그런 청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도 특성화고 졸업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건물을 닦던, 그러다 추락해서 생명을 잃게 된 20살의 젊은 청년, 그 사람도 특성화고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 작업을 하는데 이때 2인 1조로 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요번에 요트 작업 하다가 이제 생명을 잃은 홍정우 군도 그렇고 2인 1조 작업을 무시하고 일을 시켰다고 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교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특성화고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이제 특성화고를 보내는 게 위험한 환경을 알면서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그 환경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죠. 네. 동료 교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특성화고가 요새 취직도 많이 안 되는데 내 제자들을 특성화고 보내는 게 좋은가,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보내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특성화고에 보내지 않아야겠다 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노동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제 책임지지 않는 고용주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474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아니면 끼어서, 깔려서, 뭐 치여서 이렇게 안타깝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외에도 정말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뭐 심장질환이나 진폐증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질환을 많이 그런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노동자들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하는 우리 학생들의 생명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플랫폼 노동도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배달하신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게 다닌다, 뭐 너무 빨리 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좀 과격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그 배달하신 분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에 이제 그 고용된 게 아닙니다. 직접 고용된 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관계고, 그러니까 이제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많이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위험하더라도 좀 위험을 감수하지 않나.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콜수를 덜 받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요?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콜을 너무 받지 않아도 페널티가 있고, 그리고 배달을 너무 늦게 가도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콜 수당 돈을 받는 입장에서 그 콜 수를 줄여버리면 이제 아예 이제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플랫폼 노동하신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노동법 이런 것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상하네요. 누가 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속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법적인 보호를 이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플랫폼 노동이 생겨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그런 허점이 좀 안 메꿔진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노동법에 보면 노동자의 이제 기준이 포함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을 노동자가 아닌 이제 업체와 대등한 계약 관계다라는 걸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선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옛날에 우리 전태일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태일이 과거에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관계자들이 전태일을 굉장히 무시하고 뭐 짜증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모습이 좀 연관돼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도 전태일도 그렇고 지금의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21년이 지난 지금
전태일 열사가 현재 모습을 본다면 정말 어떤 생각을 할지,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그 구호, 그리고 그 당시 장면을 그냥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걸 이어가서 계속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어가는 게 이제 전태일 정신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전태일 정신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전태일 정신이 뭘지. 저희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태일이 살았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얘기까지 이어와 봤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보셨던 학생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11월 13일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날, 이날을 맞으면서 함께 전태일을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원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어떻게 이어갈지, 그런 걸 이제 학생들도 직접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해보면 좀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뭐 전태일에게 알려주는 뭐 그런 얘기를 편지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뭐 산업재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태일이 얘기했던 노동 시간이나 임금, 뭐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개선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전에 얘기했던 특수하고 그런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될 그런 노동 현장, 그런 사회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냥 이제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1월에는 애니메이션 테일이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이제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11월 13일 이제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를 기념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